빨리빨리 어떻게 할게요? 4번 24. 얘들아 1번은 그냥 말로 할게. 얘들아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A. 그럼 A 몇이야? 8의 세제곱근 중 실수만 찾으면 빨리 8의 세제곱근 3번 곱해서 8 내주세요. 2요.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 B. 그럼 B 몇이야? 3번 곱해서 마이너스 64가 되는 수 중에 실수 맞아서.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개 더하면 새로운 숫자 마이너스 2가 만들어지는데 얘가 실수 x의 세제곱근이래. 그럼 이제 마지막 줄에 또 집중을 해보는 거야. 더했더니 마이너스인데 걔, 가, 은은히 가야. 걔가 상대방이 된다. 실수 x의 세제곱근. 그럼 일단 이것도 해석하면 어떻게 돼? 얘가 이거랑 똑같아요. 서로 같은 이름이야. 근데 얘들아, 거꾸로 읽으면 실수 x의 세제곱근의 정의가 뭐야? 정의가 뭐죠? 초록색 줄의 정의. 실수 x의 세제곱근. 누구를 네모라고 잡았을 때 네모를 그거 곱하면 이게 된다. 그거를 이거요. 그럼 네모 세제곱이 x가 되는 수를 찾으라는 소리 아닌가요? x에 다른 문자 y가 적거나 네모라고 잡자. 그럼 네모 세제곱이 x인 게 얘가 된다야. 그럼 여기다가 이제 대표 될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세요. x 몇 나와요? x의 정체는 마팔. 오케이? 1번 이해됐어요? 왜 마이너스 1 나왔죠? 이거 로그로 봤어. 아, 로그로 봤다고요? 8 세제곱인데 2가 아니라 3 써. 로그랑 거듭제곱근은 다른 출발점이에요. 알겠습니다. 1번 넘어가고요. 정답 마이너스 8. 잘 타. 이래서 저거. 나중에 오답할 때 그대로 기억을 해주세요. 할수 있어. 자, 2번이요. 얘들아 2번 항상 옳은 것만 찾기. 얘들아 이번 문제 어차피 뒤에 문제 풀 때 미리 쓸 거라서 그겁니다. 얘들아 우리 네 가지 판별법은 알아야 돼. 첫 번째 얘들아 양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실수인 것의 개수는 몇 개예요? 그냥 보자마자 반사적 나와야 돼. 양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 몇 개 나와? 양수의 짝수 제곱근 중의 실수. 누구를 짝수로 곱해요? 양수가 될까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두 개 존재해요. 오케이?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요? 중에 실수인 거는요? 몇 개야? 이게 말투를 일단 적고 일단 줄 거예요. 음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거 몇 개예요? 실수인 것만요? 하나요? 두 짝수 제곱근이 아니고 짝수 제곱근. 그래서 앞에 거를 바꾸면 이것은 0개입니다. 자, 양수의 홀수 제곱근 중 실수가 되는 것의 개수. 실수인 것 몇 개다? 1개. 마이너스 음수의 홀수 제곱근 중에 실수인 몇 개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2, 0, 1, 2 아니면 0개 아니면 1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빠른 판별법이죠? 근데요. 0도 있긴 한데 네. 저거 두 번째 음수의 짝수 제곱근이 0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0제곱은 실수인 물론 제가 지금 0을 안 생각했지만 0의 짝홀 제곱근 너무 간편해서 일단 이거만 적었고요. 다시 뭐라고요? 음수의 짝수 제곱근 중 0이요? 0도 짝수잖아요. 아니요. 0은 짝수 아니에요. 아니, 0은 아무것도 아닌 수라서 짝수 제곱근은 2 이상부터 말하는 거예요. 주 2 이상. 0제곱 그런 거 생각한 거. 이거 아십니까? 오케이. 자, 가보자. 기억. 마팔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2이다. 맞나요? 네. 기억은 맞죠? 니은은요? 25의 4제곱 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풀마5다. 뿔마5 맞아요? 아니죠. 틀려요. 왜냐면 5를 4번 곱하면 125 곱하기 125 좀 큰 수라서 25가 될 리가 없어요. 오케이?
야 25 곱하기 25니까 절대 625네요. 디귿은요? 루트 36의 세제곱근 중 허수인 것은 두 개다. 근데 얘들아 루트 36을 먼저 계산하면 몇 해? 그냥 루트 36을 계산을 하면 6이잖아요. 그럼 6의 세제곱근 중이란 말로 돼요. 허수의 개수는 두 개. 맞나요? 맞아요? 틀려요? 루트 36은 6인데 그거의 세제곱근 중 허수는 두 개가 보장된다. 얘는 맞죠? 네. 리을은요? 루트 16의 내제곱근. 근데 루트 16을 먼저 계산해보면 그냥 4잖아. 그럼 4의 뒷문장 내제곱근 이런 말이 붙었어요. 내제곱근이네 그냥. 내제곱근은 두 개이다. 리을은? 맞아요? 틀려요? 얘는 틀린 거죠. 왜 틀린 거죠? 틀린 이유까지 얘들아. 리을이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네. 내제곱근은 그냥 근이기 때문에 4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는 보장이 없다. 여러분들이 실수란 말이 붙어있는지 꼭 보셔야 돼요. 실수냐 허수냐. 여기 실수란 말 없죠. 그럼 그냥 무조건 목소수 색이라서 여러 개 나온다. 4개까지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리얼을 틀린 거 따라서 기억과 디귿만 해서 2번 하시면 돼요. 오케이? 디귿까지 2번. 그래서 3번은 넘어갈게. 뭐 하면 돼? 거듭제곱근의 성질 바로 앞에 끼리 곱하면 돼서 이해되고 있어? 거듭제곱근 앞에 있는 번호끼리 곱하면 돼. 그리고 뭐 하면 돼? 단위를 통일해주세요. 크기 비교할 땐 단위 통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수에 최소 공배수 제곱으로 최소 공배수 제곱근으로 맞추고 식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번 나오는가요? 3번 나올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해되니? 3번은 그냥 거듭제곱근 간단히 하고 앞에 놓인 수들의 통일하시면 돼요. 통일. 4번 이거 저번 거랑 똑같죠? 저번 중간대에서 좀 비슷해요. 4번 넘어갈게요. 5번도 패스? 이거 6번 합시다. 6번 패스는 거. 6번은 A의 절반 제곱 빼기 A의 절반 제곱의 역수가 4일 때 다음을 구하라. A 플러스 A의 음수제곱 플러스 6분의 A의 2분의 3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10. 자, 얘를 계산하시고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나름 뒤졌고 고마워요. 오케이? 얘를 계산하시고요. 괜찮니? 근데 수업 때 뭐라 했냐면 이거예요. 개념 원리 있어요. 첫 번째 뭐였죠? 분모분자 별도로 구해보자. 별도로. 자, 얘 따로 계산해보고요. 쟤 따로 계산해볼 거예요. 얘부터 한번 해볼까? 일단 분모 먼저. 얘들아, 이 숫자 5부터 얘 만들 수 있니?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죠. 뭐 하면 되는데? 얘가 얘로 바뀌기 위해선 지수를 봤을 때 지수가 2배 되고 싶죠. 그래서 양변 제곱 해볼까요? 그럼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돼? 왼쪽으로 제곱해요. 제곱식. 그러면 A 빼기 B의 제곱꼴이니까 완전 제곱식이니까 A가 들어가고 곱하고에 2배 나오는데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그럼 이거에 제곱하면은 지수가 2배 되니까 이렇게. 오른쪽도 제곱하면 16이 될까요? 그치? 그 다음 뭐 하면 되죠? 문자만 남도록 식을 넘기면 플러스 되니까 18. 근데 얘는 18인 거 이해됩니까? 자, 이제 이해할 차례야. 이 부분 구할 수 있나요? 분자 부분 구할 수 있어? 네, 구할 수 있죠. 뭐를 사용하면? 곱셈공식 세제곱. 세제곱짜리 곱셈공식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공간 갈게요. 자, 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더라가 머릿속에 지나가야 돼. 하품부. 세제곱. 좋습니다. 세제곱으로 만들자.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돼? 자, 얘를 곱셈을 쓸 거야. 나는 지금 이거만 하는 거야. 어떤 수의 세제곱 빼기 어떤 수의 세제곱은 바꿀 수 있었더라 보일 수가 있어. 세제곱 곱셈을 뭐였어? 빨리. 자, 외울 때는 세제곱 떼면서야. 세제곱 빼기 A와 B 빼기 그리고 세제곱 붙여. 그쵸. 다음은 더하기 3배의 AB랑 앞에 거 그대로 쓰면 돼. 여기 곱셈식 변형이 생김새죠?
오케이. 그거 써보자. 어떻게 돼? 이 어떻게 되겠어? 괄호 열고 끌고 세제곱을 떼면서 그럼 2분의 1승이다. 그럼 A의 2분의 1승 빼기 A의 마이너스 1승에 세제곱 붙이고 더하기 쓰면 되겠지? 더하기 누구? 3배랑 곱과 차이. 곱과 차이야. 이건 곱하기 하면은 1이에요. 그쵸? 뭐가 돼? 3 쓰면서 얘만 다시 써주면 돼요. 오케이? 그럼 적생식 변형을 쓴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뭐 하면 되죠? 대입하면 돼요. 대입해보자. 괄호 안쪽에 있는 수 몇이었죠? 4였죠. 그럼 여기 4 대입하면 4의 세제곱 64 더하기 3배의 4 3배의 4 12 그러니까 76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자 그럼 분모 분자를 붙이면 18 더하기 6 24분의 76 더하기 20 96이니까 약분 되면서 몇 나와? 4 나오죠. 오케이. 너 4예요? 좋습니다. 파고쳐. 우선 6번 문제는 곱셈공식 다 외우셔야 됩니다. 완전 제곱식이나 뭐 제곱공식이나 세제곱공식. 자 이쪽. 이쪽으로 넘겨볼래요? 틀린 거 틀린 거죠. 7번을 쌤이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데 교수님 급하게 하면 일단 어렵진 않았죠 얘들아. 어려웠네. 이 시험 자체가 어려웠네. 어려웠어요. 전 모르겠어요. 이것보다 쉽게 낼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얘들아 x가 복잡해. 세제곱근 16 빼기 세제곱근 4. 오케이? 근데 얘를 줘놓고 뭐 하래? 5x 3승 더하기 60x 빼기 25야. 그치? 쌤이 그때 두 가지 풀이법으로 풀어줬는데 이거 다시 한번 두 가지 풀이법 소개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풀이는 네 글자인데 그냥 단순 대입이야. 단순 대입을 하면 확실히 전개하면 되거든요. 근데 단순 대입하는 건 귀찮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기억나니? 그래. 그럼 그냥 단순히 대입하자. 알았어. 너 그러면 그냥 대입해. 풀었어 그렇게. 자 가보자. 자 이거를 넣읍시다. 그럼 세제곱근 16 빼기 세제곱근 4 전체 세제곱. 그 다음은 더하기 60x 세제곱근 16 빼기 세제곱근 4 x에다 넣었어. 빼기 20. 그럼 이 식을 계산하면 되겠지? 단순 계산으로 하자. 이 식은 이거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5 괄호 열고 어떤 수의 차이의 세제곱이야. 그럼 차이의 세제곱 공식을 써보자. 어떻게 돼요? 차의 세제곱 A 빼기 B의 세제곱 뭐예요? A 빼기 B의 세제곱. 풀마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단 뼈대죠. 풀마. 오케이 해보자. A 세제곱. 내가 이거 세제곱 어떻게 돼? 이걸 A로 잡고 시키면 루트가 벗겨지자. 그럼 16이 될까요? 네. 그다음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3 쓰면서 A 제곱 B A 제곱 B 그러면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귀찮아. A 제곱 B야. 다음은 플러스고 3AB 제곱. 귀찮아. 귀찮아. 이거의 제곱은 B 제곱. 오케이? 다음 마지막 뭐 나와? 마이너스의 뒤에 거의 세제곱. 그럼 이거는 그냥 4가 되겠죠? 이 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거는 뭐 필요하시면 분배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쌤이 그때 뭐라 했냐면 이런 문제들의 특징은 어차피 문제를 내려면 루트끼리 더했을 때 사라져야 해요. 그래서 루트끼리 동류항 찾아서 더하면 사라질 겁니다. 오케이? 그럼 뭐가 남겠니? 여기다가 60배의 블라블라 있어. 블라블라 있다고. 그러면 어차피 루트끼리는 소거될 때만 나오기 때문에 뭐 하면 됩니까? 따라하고 있니? 어차피 여기 부분과 저기 부분은 뒤에 60을 전달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 전달했을 때랑 서로 순서 바꿔서 더하면 아마도 0 될 거예요. 0.
되셨습니까? 그럼 뭐만 남을까? 자연수들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16 빼기 4 12의 5배 60 그렇죠? 여기는 60 배한 건 더 사라졌어요. 루트끼리 더하면 사라집니다. 마이너스 25가 나왔죠. 오케이? 그렇게 되면 나와 35. 오케이? 얘들 내가 하진 않았지만 너희는 해봐요. 루트끼리 곱하면 사라진다는 거 정리하시면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어쨌든 이건 문제 의도가 있다는 거야. 복잡해 보이지만 대입해보면 루트끼리 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자연수 부분만 덧셈 뺄셈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8번 문제. 선생님. 네? 먼저 x 세제곱으로 해가지고 나 푸는 거 다른 풀이로도 똑같이 하면 돼요. 이거 대입하는 거 말고 다른 풀이야? 네. 네, 그걸로 풀어도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근데 그거 살짝만 알려요. 대충 알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자, 양변을 세제곱해 볼게요. 양변 세제곱. 여기 세제곱하면 그냥 세제곱 붙고요. 여기는 그냥 오른쪽에 세제곱이야. 이렇게. 그치? 양변에 세제곱을 붙인 거지. 그다음 뭐 하면 되죠? 이 괄호 안쪽을 잘 보니까 뭐가 있냐면 얘가 지금은 내가 말하고 싶은 라지 A고요. 이 뒷부분을 라지 B로 보는 거야. 어떤 문자 빼기 문자로. 그럼 얘들아 우리 뭐가 있었냐면 어떤 숫자의 차이의 세제곱은 단순 전개할 수 있지만 얘를 좀 변형하면 뭐가 있었냐면 각각의 세제곱에다가 뭐가 나왔죠? 같을 리가 없어요. 추가적으로 뭔가 더 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네 플러스 3 쓰고 AB로 묶었을 때 아니 플러스 3이 아니지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 1로 썼을 때 A 빼기 B. 요게 곱셈 공식을 적고 가운데 부분을 뒤에다 쓴 거예요. 네. A 빼기 B의 세제곱은 얘는 4번 전개하면 세제곱 빼기 3A제곱 B 더하기 3A B제곱 빼기 B세제곱인데 나는 지금 뭐 한 거냐면 끝과 끝을 먼저 더하면 먼저 붙이면 얘를 먼저 쓰면은 세제곱 빼기 세제곱 에다가 요 가운데 두 마리는 공통인수가 있죠. 공통인수 3AB 3A 그치? 근데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묶으면 이게 돼요? 3A 묶으면 얘는 지우고 여기 한 개 남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거든요. 나 지금 곱셈 공식 그냥 쓴 거예요. 변형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곱셈 공식이야 그냥 곱셈 공식을 사용하면 여기 있었어. 그래서 요걸로 지금 하면 어떻게 돼? 얘는 각각의 세제곱 후에 얘 세제곱하면은 16이고 뒤에 거에 세제곱 붙인 빼기 이거의 세제곱은 4가 되겠죠.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3AB로 묶어야 돼. 마이너스 3AB 그치? 근데 얘랑 얘를 곱하면 어떻게 되니? 얘가 지금 A, B예요. 그럼 곱하면 어떻게 돼? 사라지는 게 있지. 다시 한번 세제곱근 16 곱하기 세제곱근 4에 A-B 앞에 거 이거 뺀 거. 그치? 근데 요거 숫자가 너무 이쁜 배열이에요. 루트 안쪽끼리 곱하면 64잖아요? 네. 그럼 세제곱 64니까 그냥 4죠. 네. 그러니까 4에 생리하면은 결국 앞에 거 뺀 거 12에다가 얘는 3, 4, 12 쓰고 이거는 계산하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면 거슬렀을 때 세제곱하기 전에 얘가 얘니까 이거 거꾸로 읽으면 이거 x라고 다시 쳐낼 수 있어요. x 그럼 12x 그래서 지금 세제곱을 한 결과가 이렇게 다시 재배열이 됐어. 그치? 그 다음 뭐 하면 돼? 이 식을 바라보면서 양변을 5배 하면 5배의 세제곱이 나와요. 그러니까 5배의 세제곱. 그럼 5배 하면 이거는 60 빼기 60x니까 대입하고 60 빼기 60x에다가 60에서 서로 동명이니까 나누면 60 빼기 25가 나와. 그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서인이 이해 됐니? 진짜? 왜 이렇게 졸려 보이니? 일찍 와서 그래? 잠 못 자니 너도? 얘처럼? 잘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들 얼굴이 정상이 아니라 지금 다들 피곤해 보여요. 쌤은 10시부터 수업했는데 더 피곤하겠지 않겠어요? 쌤도 막
억지로 힘내는 거야. 해보자 얘들아, 해보자. 자, 그 다음에 8번. 요거 분모 분자에 적당한 수를 통분시켜주면 됩니다. 며칠 통분할래? 통분하는 건 곱해주는 과정이거든요. 어떤 수를 곱한다. 몇 곱해야 씩 이뻐지겠니? 근데 그거는 솔직히 좀 어린애 봐야 돼요. 얘들아 점점점 쓸게. 짝수제곱만 들어있고 16제곱에서 풀었나요? 14제곱. 분모는 음수제곱이 들어가요. 음수 홀수의 음수죠. A에 마이너스 13제곱. 믿었습니까? 얘를 간단히 하면이에요. 그치? 그럼 뭐 할 거야? 자, 해보자. 자기 자신에, 얘들아 이 전체 자신에다가 어떤 수를 비교해주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지금 난 네모라고 썼는데, 자,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일정한 수예요. 자, 며칠 곱할까요? 자, 이때 이거였어. 지수가 음수일 땐 지수를 0이 되도록 하는 횟수를 곱해주시면 돼요. 횟수. 오케이? 근데 얘들아 만약에 이거는 시행착오인데 얘들아 지금 분모가 엄청 음수잖아? 분모의 지수가 엄청 음수죠. 지수 음수. 그럼 얘가 제일 음수니까 쌤 저는요 A의 13제곱을 빌려주면 그 수의 절대값 이걸 절대값 시키면 13제곱이거든요. 그럼 13제곱 곱하면 식이 이뻐지겠죠. 믿었습니까? 그럼 해보자. 그럼 13제곱을 곱하고 분배해주면 어떻게 돼? 분배야. 분모부터 처음 끝에 곱해. 그럼 곱할 때는 지수가 더해진다가 법칙이니까 몇 제곱으로 바뀌니? A의 12제곱. 두 번째 것도 곱해볼까? A의 마삽에다가 13제곱을 빌려주면 지수가 더해지면서 몇 제곱 바뀌어? 10제곱. 그러면 점점점 쓸게. 마지막 것도 곱해봐. 몇 대요? 0제곱이니까 1이죠. 0제곱이니까 1. 오케이? 분자는요? 전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충분히 많아요.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전기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대로 준 거에 16제곱이 있고 뚱뚱해졌어. 13제곱이 곱해진 거야. 자, 근데 이 식을 또 다시 멀리서 보면은 식이 이쁘죠? 이쁘게 만들 수 있죠? 어떻게? 식 이쁘게 만들 수 있죠? 어떻게? 이 괄호 안쪽에 A가 너무 많으므로 A의 공통이면서 최대. A의 공통은 지금 A 제곱은 공통이죠. 왜냐면 제곱 4제곱 16제곱이면 A 제곱은 공통이잖아. 그러면 이 부분은 인수분해 꼴로 적으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을 떼서 가져오면 인수분해 꼴. 가장 많이 모으면 어떻게 돼? 모으면 공통이면서 많은 걸로 A 제곱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누구를 곱했을 때 얘들이 될까를 생각해보면 돼. 공통인수. 얘는 어떻게 돼요? 1로 들어가죠. 얘는요? 2제곱을 이렇게 내보내요. A제곱이요. 그 다음 건 아마 A 4제곱. 그러면서 점점점 마지막 16번째는 A제곱으로 내보내면 14제곱이 남죠. 이해됐어요? 끝난 거 맞니? 어떻게 돼? 식을 바라보면요. 왜 이상한데? 나 뭐 이상한 거 썼어. 잠깐만. 16이면 14. 여기가 14였군요. 잠깐만요. 요거 나온 거예요. 14. 그럼 A 제곱으로 묶으면 12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그런 식으로 나가면 결국 어떻게 돼? 자, 분모 분자. 큰 거 1까지. 여기도 이거 묶어서 A 제곱으로 최대한 묶으면 들어가는 수. A 제곱에 이거 네, 그쵸? A에 14제곱 쓰고 아까 옆에다가 빌려준 수도 곱해줘야죠. A 13제곱. 믿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라봤을 때 얘들아 이 덩어리와 저 덩어리는 순서 바꾸면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 할 수 있어? 서로 약분 가능해요. 이렇게 약분. 그치? 남는 것만 적으면 어떻게 돼? 이거와 이거. 그래서 곱하기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의 15제곱이 돼요. 근데 저희 처음부터 A 13제곱 말고 A 15제곱 곱하면 안 돼요? 네, 그것도 좋은 기회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생각했나요? 네? 그 15제곱을 곱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했어요? A 맨 처음 거랑 분모를 맨 마지막 거랑 15제곱 하면 똑같아지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근데 쌤은 기준을 맞추려고요. 왜냐면 어떤 수를 곱할까에 그 어떤 수의 기준이 수학자들은 주로 0이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더했을 때 0 되는 수를 빌려줘야 식이 이뻐진다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열세제곱을 했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항상 0제곱이 되도록 하는 건 아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긴 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때려 맞추는 거긴 해요. 때려 맞춘다. 그냥 며칠 빌려줘요. A. 바로 얘를 분배하고 분배했을 때 이 모양과 저 모양이 서로 같아질까에 이 끝에 놓인 수를 비교하면 될까요? 그래서 지금은 15칸 차이니까 끝과 끝의 차이가 15칸이니까 15개를 빌려주면 전개했을 때 식이 이뻐진다는 것도 알 수 있긴 한데, 그거는 자기만의 부위고 0제곱일 때로 일단 하는 게 통일입니다. 오케이? 근데 0제곱이 만들었는데 공통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때는 식을 좀 더 쪼물딱쪼물딱 변형해 줘야 된다는 거. 좋습니다. 다음 9번. 얘들아 9번은 말로 하는 거지? 뭐라도 있어?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세 개수를 F라고 쓰래. 자, F라는 함수 기호로 쓰는 거예요. 함수 기호.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실수인 거세 개수. 거듭 제곱근의 실수 개수 2 아니면 1 아니면 0이겠죠. 그럼 1, 0. 2 아니면 1 아니면 0일 거예요. 근데 얘들아 저거 밑줄의 순서를 봐봐. 자, A의 n 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 이 사람은 F 쓰면서 뭐야? F 쓰면서 아래쪽과 옆쪽을 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F 아래쪽이 n이고요. 괄호 옆쪽이 a예요. 아, 얘랑 얘를 이렇게 저렇게 집어넣은 계산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첫 번째 F2의 마3 더하기 F3의 마이너스 2. 구하라는 게 세 번이라서 F4의 5 해석해보자. 얘는 뭐야? 얘들아 풀어주세요. 이거 뜻이 뭐죠?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누가? 아래쪽과 옆쪽. F의 아래쪽과 옆쪽이야. F의 아래쪽과 옆쪽을 보시면 n이 얘고요. 얘가 얘입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한글로 읽어보세요. 자, 제가 해석해보자. 괄호 안쪽에 있는 수의 마삼에 이거. 이 아래쪽이 지금은 제곱근 앞에 있는 수죠. 마이너스 3의 2제곱근 중 실수인 거. 그럼 몇 개라고 해야 돼요? 마3의 짝수 제곱이네. 몇 개죠? 음수의 짝수 제곱근의 실수계수 몇 개예요? 0개. 필수가 0이에요. 실수인 거. 그러니까 저거의 약속대로 계산하면 0이죠. 그렇습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F3의 마이너스 2. 다시 한번 F3의 마이너스 2가 붙은 거를 얘는 해석해보세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라는 약속인 거잖아. 그러면 얘는 홀수 제곱근 하나 한다는 소리니까 요거니까 하는 게 얘는요 이거에 이건데 얘를 먼저 읽어야 돼요. 지금 순서 보니까 거꾸로 읽어야 되거든요. 거꾸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의 내제곱근이야. 그럼 5의 내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 5의 내제곱근 중에 실수인 몇 개야? 짝수로 자 보니까 2개. 더하시면 0 더하기 1 더하기 3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10번 드디어 기다렸다. 잠깐만. 그치? 요거 하나 기현님. 이걸 지금 4개는 좀 과했나? 스텝 2에 있는 문제거든요. 이거 배열리 스텝 2에 물리 있는 거예요. 내버렸어요.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 천천히 문장을 신텍스를 한번 읽어봅시다. 오케이? 자, 자연수 n이 2부터 15 이하 이상일 때 얘들아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2n 빼기 32에 n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n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n의 설명이 있어요. 2 이상 15 이하. 자, 근데 이런 수일 때 구하라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가 붙은 더러운 2차식, 1차식이다. 그러면 이 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에 n제곱근 n제곱근 중 음의 실수가 존재하는 거. n 값의 합. 회장님
얘들아, 내가 봤을 때 너희한테 현실적인 풀이 이거야. 내가 풀어주는 풀이가 아마도 너무 빡빡할 거라서 그냥 너희 마인드로 할게. 너희 중3 마인드로 그냥 일일이 데이트 봅시다. 다시 그냥 일일이 데이트 봅시다. 오케이? 팬분들이 안 풀었는데 해보자. 얘들아, 만약에 얘들아 n이 2랑 15 사이죠? 그러면 그냥 예시를 들어보세요. 최초의 n 몇 대입해볼까요? 그냥 부등호에 들어가는 모든 수요. 한번 2를 대입해보자. 그럼 얘들아 2 대입하면 어떻게 돼? 문장을 끝까지 다 읽어야 돼. 여기다 2를 대입해보세요. 몇 추로 바뀌어요? 이 전체 객관은? 해보세요. 2를 넣으세요. 따라. 그럼 마사 플러스 24 빼기 30이야. 그럼 몇 정도니? 마이너스 12가 돼요. 근데 여기가 n지만 여기도 n이에요. n이 두 번 들어있어요. 여기도. 여기다가 또 2 대입해줘야죠. 그럼 2제곱근인가요? 음의 실수 있나요? 아, 문장을 쭉 읽고 한번 해석해 보는 겁니다. 이런 수가 존재 하나라도 있을까? 마이너스 12의 2제곱근은 해석하면 뭐야? x라고 주면이야. 제곱했을 때 이게 돼야 돼요. 이런 음의 실수 개념이 있어요? 전혀 없죠. 네. 1.4, 2.8, 마이너스 1 대입해도 제곱을 당하면 실수에서 만실이가 될 수 없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불가능이야. 아, 이는 넣었을 때 참이, 이 문장이 참이되지 않아요. 진실과 거짓 중에 거짓말이죠. 존재한다고 했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의 실수가 없죠. 오케이? 아직 규칙이 안 보이나? 안 보여. 오케이? 한 번만 더 해보자. n이 3일 때는요? 다음 자연수 3대 1이야. 그럼 여기다가 3번 대입해보는 거야. 그럼 계산해봐. 몇 나오니? 근데 얘들아, 계산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을 거야. 얘들아, 혹시 대입하다 보면인데, 대입하다 보면 이거 인수분해 가능한 2차식 아니? 인수분해 가능한 꼴이야. 그치? 그럼 인수분해 시켜놓고 대입하자. 인수분해 시켜놓고 대입해버리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마이너스로 묶으면 2차, 1차, 0차인데 n제곱 빼기 12개 n 플러스 30이야. 그 다음에 이거 대각선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땡땡의 32, 48. 와, 오케이? 인수분해 되니?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n 빼기 4, n 빼기 8이야. 오케이? 난 인수분해 트라이 한 거야. 도전. 그럼 해보자. 그럼 앞에 여기다가 3을 대입한다는 건 여기다가 3, 3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인수분해나 원리식 똑같은 거니까. 그럼 3 넣어봐. 근데 얘들아, 정확히 몇인지 몰라도 돼. 정확히 몇인지 몰라도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다가 3 넣으면 이 전체 외곽은 양수겠니, 음수겠니? 음수겠죠. 이거 이해됐어? 네. 3, 3 넣어서 붙이면 곱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이거 음수입니다. 그럼 그 놈의 그놈의 3제곱근인 거야. 얘는 3 넣고 있으니까. 그거에 음실이 있냐를 찾아야 돼. 음의 실수. 이거 하나라도 있나? 세제곱을 당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게 한다를 연결하고 음수인 거 있겠죠? 네. 이해돼요? 네. 있죠. 음수실 있겠죠. 오케이? 한 개는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존재한다. 따라서 3은 됩니다. 이렇습니까? 그러면 또 해보자. 얘들아, n이 4일 더 어떻게 될까? 한 칸 더 올려봐. 4 대입한다. 그럼 4를 넣으면 여기다 4 넣으면 이때 0이죠. 뭐야? 0에 4제곱 근중이 음실이 있나요? 음실이 있어? 나 질문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를 따져야 돼. 참과 거짓. 근데 이거 4제곱 근중의 음실수는 0제곱이니까 이거는 없죠. 이해돼? 이런 수 중에서 0이 있는 수 중에 음수는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얘도 뭐 하면 돼? 이 레이저 지우개로 지우시면 돼요. 뭐지? 좀 더 해보자. n이 5일 때는요? 5일 때야? 여기다 대입해봐. 5. 근데 여기다 대입하자. 근데 5를 집어넣고 붙이면 5 빼기 4, 5 빼기 8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이제는 양수가 되기 시작하죠. 그죠? 이제부터는 양수 생겨. 이해했어? 양수가 시작되고 있지? 그럼 양수애야 그 수에 5제곱근이야. n에다가 5를 넣고 있으니까 5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 있어가 되나요? 그런 수를 나열했을 때 음의 실수가 존재한다.
말 되나요? 네. 된다고요? 안 돼요. 아 이거 뒤늦게 자 뭐야? 자 정의를 적어보자. x를 5번 곱하는 동안에 그 수가 된다.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얘들아 이렇게 보자. 자 그래프를 관찰하면 자 좌표 평면이야 x, y다. 근데 y가 x 5제곱을 그리면 홀수차수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올라가요. 이거는 책에 써있어요. 그냥 원래 책이 올라갔다가 또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양수가 되는 순간이 언제야? 양수야. 그럼 여기 양수 꼭 가로선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긴 하지만 오른쪽에서 만나죠. 원점보다 오른쪽에서 만난단 말이야. 그럼 양수는 존재하는 거지 음수는 없죠. 네거티브 없는 거 보여요? 진짜? 아니 이 상태도 왜냐면 이 문장의 구조는 5번 곱해서 양수가 되면 식을 올려놓고 관찰하는 건데 걔 관찰했을 때 5제곱 그래프는 올라가다가 양수를 찍으면 한 실수가 실수는 있지만 이 실수의 부호는 양수 실수일 거라. 실수면서 양수야. 음수는 없는 거지. 여기서 만나고 예상하? 여기서 만나나요? 안 만나나요? 없다야. 그래서 얘는 뭐 해줘야 돼? 얘도 이레이저로 지워줘야 돼. 오케이? 자, n이 6일 때는요. 자, 이제는 좀 내 센스 좀 보자. 6일 때 음의 실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네. 음수 있어. 있어요? 네. 자, 6을 대입한다는 소리는 이거를 먼저 대입하면 6 넣으면 여기다 대입한 거니까 양수가 되겠죠, 양수. 그럼 일단 한글로 읽으면 양수의 6제곱근을 계산 막 하면은 양수나 음수 중에 음수가 있어를 따져야 돼. 얘는 있죠? 얘 있어요. 이해됐어? 동일아 왜 있어? 6제곱당 양수인 곳은 컴퓨터로 그리면 삐비 평면으로 그리면 6제곱은 아래로 블록이에요. 원점을 갖고만 2차함수처럼. 그치? 양수가 되는 선을 그리면 여기야. 그러면 두 번 만나니까 두 실수가 있는 거죠. 양수 하나랑 음수 하나. 실수라는 게 눈에 보이니까 한 점, 두 점. 두 개 보이는 거라서 플러스 실수랑 음수 실수가 둘 다 존재하니까 음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포기하지 말자. 이거 어떻게 쓸 문제? 쓰면 모의고사 문제인데. 그럼 얘는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7일 때 될까 안 될까? 지금까지 내가 해줬으니까 7을 넣고 바라보면은 양수의 7제곱근 중에 음수인 거는 없죠. 네. 짝수 홀수 제곱이라서 네. 홀수 제곱이고 양수니까 말이 안 돼. 서로 아다리가 안 맞아요. n이 8일 때면요? 이때 0되죠. 이거 8 넣으면 0되거든요. 0. 0의 8제곱근은 0밖에 없어서 음수가 없어요. 얘가 안 되죠. 9일 때는요? 돼요. 안 돼요. 자 생각해서 해야 돼요. 한 번에 일반화하시면 안 되고 9일 때는 여기다 9 넣으면 음수가 되겠죠. 그럼 음수애야. 음수애. 다음 문장. 9제곱근. 얘는 해석하면 9제곱당 음수가 되는 어떤 수를 찾아봤을 때 실수가 하나 음수 있을까? 얘 있죠. 홀수 제곱이고 음수 얘 있는 거예요. 이래. 너희 머리를 따라 난 믿을게. 10은요? 안 돼요. 10을 넣으면 음수인데 음수의 10제곱근 중에 실수가 음수로서 있을까? 음수 작용으로 있을까요? 없습니다. 얘 없죠. 얘는 애초에 연계에 실수가 없어요. 양도 없고 음도 없고 모든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없죠. 이해되고 있나요? 11일 때는요? 안 돼요. 자 11일 때는 요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11을 넣었다고 치면야 그 앞에 놓인 수를 계산하면 음수겠죠. 그 음수의 11제곱근을 10으로 연결했을 때 x 11제곱이 음수가 된다 연결하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니까 음수에서 만나죠. 이게 되는 거 맞아요. 하나 있는 거예요. 12일 때는요? 안 되겠죠. 왜냐면 양수의 짝수 제곱근이니까 이게 13은요? 음수의 13 홀수 제곱근이니까 음수 하나 있죠. 14는요? 안 되죠. 왜냐면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애초에 없어요. 연계예요. 연계. 실수 음수가 양수 음수가 애초에 없어요. 15? 되겠죠. 이게 정답이에요. 그 정답은 n이 3일 때 별도로 삽입되고 점프 하다가 6, 9, 11, 15 11, 13, 15 이렇게 총 이렇게 나온 거냐? 6개냐? 6개 나왔죠. 그래서 3, 6, 9, 11, 13, 15에서 가능하다라는 이 안에서 되는 수는 일일이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대입할 때 뭔 센스를 발휘했지? 이거 인수분 시키고 싶어요.
인수분해 시켜놓고 대입하자. 이랬어? 그러니까 이들의 총합을 구하시면 됩니다. 3개씩 더할까요? 한 번에? 3개 더하면 이거 18. 얘는 3개씩 더하면 가운데 3개겠다. 그 다음이 제가 보기로 10번은 57로 나와있어요. 이렇게. 이해됐니? 그래서 양수제곱이냐, 양수, 그러니까 짝수제곱인지 양수제곱인지 이 기준도 중요하고 앞에 놓인 수도 부호가 좀 중요하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1번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약분 되도록 n을 잡으시면 돼요. 약분 되도록 n. 12번은요. 괜찮아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관계를 쓰시면 됩니다. 근계관. 합과 곱을 쓰시면 돼요. 다음이 이제 여기부터가 로가리즘. 로그입니다. 13번. 한 명인 경우는 아쉽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14번은 두 명이 걸렸습니다. 두 명을 위해서 한 14번. 얘들아 알파가 더럽죠? 8 플러스 3루트 7의 역수야. 자 근데 이일 때 이런 수로 인정하면 이런 수야 알파. 자 구하라는 건 뭐야? 로그가 들어있는 밑과 진수 63 빼기 알파 제곱 다음은 빼기 로그가 들어있는 이거예요. 오케이? 얘를 구하시고요. 듣고 있지? 해보자. 설마 얘들아 알파를 바로 대입하는 좀 성급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 대입하지 마시고 일단 식을 정리하고 대입하자. 식 정리. 이거 정리할 수 있니? 식을 정리 정도는 하고 마지막에 대입할 거야. 문자를 숫자로. 어떻게 됩니까? 로그 법칙 쓰면 되죠? 어디요? 미치 같은 로그는 빼면 나온다. 그러면 로그 있으면서 로그 2 바로 열고 앞에 걸 나누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수상한 눈꼬리 보면은 이거 혹시 약분되지 않나요? 수상한 눈으로 본다면 이거 약분되는 배열이에요. 네. 어떻게? 합차. 합차 공식. 합차 공식이야. 그럼 로그 2를 쓰면 얘는 가만히 쓸게요. 자기 자신 빼기 알파. 그리고 제곱 빼기 제곱으로 본다면 이 합차 공식은 어떻게 돼요? 합차 공식으로 빼면 이거 인수분해 하세요 빨리. 인수분해. 3루트 7 더하기 알파에다가 풀마 연결하면 되니까 이렇게 쪼갤 수 있다고요. 분자는 제곱 빼기 제곱으로 부리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뭐 하면 되죠? 사라지는 수를 찾아. 요만큼과 요만큼. 그럼 남는 건 뭐예요? 그냥 로그 2에 이만큼 이거 더하기 저거. 근데 내가 3루트 7 플러스 알파는 계산할 수 있지. 이건 이제 대입하자. 자, 알파는 뭐냐면 이거 유리화하면 어떻게 돼요? 유리화요. 네, 이거의 켤레를 못하면 8-3. 감사합니다. 뭐 유리화하는 과정 생각한다니 분모의 켤레를 못해. 그럼 알파를 정리하고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로그 2 안에서 이걸 정리해주면 되는데 3루트 7 플러스 알파니까 이거 대입하면은 3루트 7 날라가니까 8 되죠 이거 8. 그쵸? 그러니까 뭐가 돼요? 3으로 나와요. 오케이? 로그 2의 8, 3. 다음 15번. 얘들아 로그의 연속적인 합이라고 부를게요. 다시 한번 로그의 연속합. 그러면 저거는 규칙성 찾기라고 보시면 돼서 이거 할게요. 15번. 자, 다음 값을 구하여라. 로그 껍데기. 로그라는 껍데기가 있어요. 6의 괄호 열고 진수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껍데기 6의 로그 4의 3 더하기 세 번째까지 쓰자. 자, 로그 6의 괄호 열고. 얘들아 어떤 느낌이니? 이 문제를 카메라 찍으면 이 괄호 안쪽에 있는 수가 밑과 진수가 1씩 증가하고 있죠. 1 증가. 1 증가시키면 돼요. 그 다음 아마도 1 증가시켰으면 돼요. 지금 문제 의도하는 게 그냥 이상 규칙이 있어요. 로그의
5의 4가 나올 차례예요. 반복적으로 언제까지? 마지막 끝 번호 로그 6의 진수 로그 64에 63이 될 때까지. 이렇습니까? 그렇게 쭉 적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계산하는데 뭔 말이잖아요. 간단히 할 수 있는가를 사실. 이게 간단히 가능합니까? 로그 법칙 여러 개 들어있나요? 있죠. 뭔데? 저거 없으면 좀 미치 같은 로그를 더할 때 아니야. 미치 같은 로그를 더할 때는 진수가 곱해진다. 얘들아 이거 일단 최초의 로그 법칙 쓰면은 자 공통인 로그 6을 쓰면 진수끼리는 좀 길어지긴 하는데 뭐 해줘야 돼요? 진수끼리야. 진수야 지금은 얘들끼리 곱하듯이지. 네. 그러면 더할 때는 곱한다고 쓰면 이렇게 되겠죠. 로그 6의 진수를 이어 붙일게요. 이어 붙인다. 세 번째 것도 이어 붙일게요. 마지막까지 6의 블라블라. 이 블라블라를 붙이면 돼요. 그 로그 5에 4 무슨 말씀이십니까? 감사해요. 다음 점점점도 써야 돼요. 점점점 마지막 거 로그 64에 63mm. 자 근데 이거 곱하려고 봤더니 이 괄호 안쪽 정리할 수 있는가? 이게 또 뭐가 있었어요? 로그 법칙의 어떤 확장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뭐죠? 그러니까 몰래 곱하기는 약분하듯이 몰래 꺼져. 오케이. 대각선 방향으로 약분하자. 대각선 방향. 오케이. 그러면 지워질 거 다 치우면 어떻게 됩니까? 5도 사라집니다. 다음 단계랑. 네. 그럼 사라질 거 다 치우면 어떻게 돼? 남아 있는 건 누구야? 남아 있는 걸 색칠해봐. 요 자식과 요 자식이겠죠? 따라오는 거예요. 약분시킬 거 다 버리면 상쇄되니까 처음과 끝만 남죠. 뭐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거 새끼에 자 로그 6이라는 껍데기가 있고요. 진수. 여기 진수는 남아있는 게 로그 붙이면서 누구야? 64의 2야. 64의 2라고 했잖아. 오케이? 그럼 이게 뭐 하면 되죠? 계산하면 돼. 64의 2 몇이에요? 로그 64의 2 빨리 몇이야? 소인수 분해시키면 64를 소인수분해 2의 6제곱수인가요? 64는 2의 6제곱 정도예요. 오케이? 그 다음 뭐 하면 되죠? 밑에 지수를 로그 앞으로 내보낼 수 있죠. 그럼 6분의 1배인가요? 6분의 1 로그 2에 있는 1이니까 사라지고 따라서 뭐가 돼? 남는 것만 적으면 로그 6 쓰면서 진수 이거 6분의 1이죠. 여기 부분을 계산한 거야. 오케이? 이게 몇이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마이너스 1이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16번 로그의 밑과 진수가 자리 바꾸면 역수가 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럼 밑과 진수가 바뀌면 역수가 된다. 그거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17번 로그의 대소관계 이거 목요일에 열심히 했거든요. 로그의 대소관계는 식을 간단히 하고 서로 비교한다. 오케이? 네. 18번 시청자 틀린 내용들. 자 18번 로그의 밑과 진수가 자리 바뀌면 역수가 된다라는 그 공식을 쓰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마지막 19, 19분 합시다. 맞아. 근데 19분 19분 쉽지 않았니? 10분만에 여기도 20분에 쉬우네. 그래요? 19번 한거 맞잖아요? 그럼 20번은요? 저거 로그 간단히 하시면 진수가 튀어나와요. 로그를 간단히 하면 진수가 바깥으로 잘 튀어나옵니다. 보시자 19번만. 네. 자 19번. 19번 문제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이 하나 있어요. 배경 지식이 뭐냐면 고1 때 배웠던 거 중에서 뭐가 있었죠? 뭐였어요? 자, 얘들아 내가 로그를 떼서 말해줄게. 우리 2차 부등식의 해외 조건 2차 부등식의 해외 조건이라고 있어요. 얘가 항상 되도록 이런 말이 있어. 항상 되도록. 그럼 여기서의 항상 되는 거의 기준이 뭡니까? x에 상관없이 모든 x 그러니까 x가 변하고 변할 때마다 이 전체 묶음이 0보다 크다라는 약속을 지키려면 부등호의 방향이 들어맞으려면 항상 되려면 그때 뭐가 쓰였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고1 수학이라서 고1 1학기
공수 1에서 배웠어요. 2차 부등식이 항상 될 조건. 2차 부등식이 항상 되어진다의 참거제 조건이 뭐였죠? 항상 된다. 찬홍이 아니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인데. 항상 조건 뭐였죠? 2차 부등식이 항상 된다 조건. 여기를 적으면 돼. 뭐였죠? 네. 또 맞추잖아. 그래서 물어보는. 이창수 꼴로 이참수 꼴로 두고 영이 되게 0이 되게 해서 그 0이 되는 수가 없으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보자. 얘들아, 이거 고1 때 뭐라고 읽고 있어요? 보자. 자, 얘들아, 이게 되어진다는 걸 연장하면, 얘들아, 연장해 보자. 여기다가 y를 연장해 보세요. y 연장, y 연장.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다시 문자의 배열로 보지 말고 함수로 바라보세요. 그래프요. 얘들아, 그럼 y를 붙이면 뭐 해야 돼요? y를 붙이면이야? 이렇게 x가 움직일 때마다 y뿐이야. 근데 우리는 y가 0보다 크기만 해요. 그럼 y가 0보다 크다를 지키려면 여기서 다 그려야 되겠어. 이거 꿀팁이 안 배웠나요? 저 이렇게 배웠는데 일단 되게 한다는 걸 그래프로 관찰하면 x축 윗부분에 떠 있어야 0보다 큰 거죠. y좌표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주황색이 끝인 곳에 얘가 다 그려져요. 2차 함수 항상 이거 아니면 이건데 포물선. 2차 함수 그래프가 여기 들어가려면 가장 대표모양이 뭡니까? 대표모양 이렇게 그리면 되겠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2차 함수는 이렇게 볼록하다는 걸 설명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듣고 싶다면 이거예요. 두 개요. 바로 뭐죠? 최고차항의 개수 부호와 부호 판별식. 그치? 최고차항 개수와 판별식이라는 부호를 둘 다 따지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얘는 어떤 특징이 있죠? 이게 된다의 특징을 두 개로 보세요. 뭐죠? 얘 아볼이에요, 위볼이에요? 얘 아볼이에요, 위볼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죠. 그러면 0보다 크다가 떠올려야 돼요. 맨 앞에 놓인 부호는 이런 그래프의 형태를 가지는 이 함수는 앞에 쪽이 양수예요. 그렇습니까? 판별식도 따질 줄 알아야 되는데 판별식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0일까 세 가지 따지시면 돼요. 자, 이게 여러분들의 크나큰 실수예요. 아, 쌤 둘 다 양수 양수 아닙니까? 아닙니다. 판별식은 양수면 안 돼요. 이거 알아? 이거 알아? 판별식은 양수다가 아니에요. 이 그림은. 자, 뭐죠? 네, 판별식은 음수인 거죠. 혹시 이거 이해돼요? 음수가 돼야 돼요, 음수. 고1 때도 안 배웠나요? 이렇게 배웠니? 안 배웠니?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창훈쌤을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전화도 끊었고 다시 그때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하는 거. 자, 왜 판별식이 음수가 돼야 될까요? 얘들아, 이거 차이점 알아야 돼. 얘들아, 잘 봐. 2차 함수는 판별식이란 말이 있어 없어? 너 이거 잘 배운 거야. 다시 2차 함수에 판별식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나? 없어요. 함수는 판별식이 없어요. 무슨 말이야? 얘들아, y는 어떤 2차 함수가 있어. 근데 함수는 함수예요. 판별식이라는 부호가 없다고. 근데 우린 뭐 할 거니? 2차 함수에 그래프를 쓸 때 x축과 만나는 곳이 있다면 이 순간적인 점의 위치를 가고 싶은 거야. 이거의 그림자를 보는 거라고. 0이 되는 수를 찾을 때를 관찰하면 2개 있겠지, 1개 있겠지, 0개 있겠지 하는 거야. 판별식은 그냥 개수야.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어림 잡는 게 2개, 1개, 0개인 거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얘가 x축과 만나고 있어요, 안 만나고 있어요? 선과 만나고 있어요. 얘랑이 안 만나잖아요. 얘랑이 만날 리가 없다니까, 그림이. 그럼 0이 되는 수가 없다는 소리지. 떠 있다는 걸 해석하면 만나는 곳은 없는 거잖아. x축과 안 만나다 생각하고 있잖아. 떠 있지. 그리고 뭐 해야 돼? 0이 되는 수가 없다라는, 즉 판별식이 음수가 나온다는 게 간접적으로 쓰이는 이 그림이에요. 오케이?
함수는 판별식이라는 용어가 없어. 하지만 함수에 0이 되는 수는 있어요. 함수에 0이 되게 하는 수를 붙이면 x가 몇 개일지 되는 거야. 즉 판별식을 빌릴 수 있다. 그 0을 붙이는 거라고. 함수? 는요? 방정식이고 방정식. 야 이제 참. 따라서 뭐 할 거야? 위에 떠 있다는 건 판별식은 음수인 거야. 오케이? 이해됐어? 자, 근데 어차피 이 문제 풀 일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이거 아니야. 바로 뭐지? 이게 항상 대조건은 뭘까요? 방금 거 잘 이해했으면, 원리를 이해했으면 이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2차 방정식이 항상 0보다 작다가 되도록 하는 거. 뭐겠니? 일단 그림을 그리세요. 얘들아, 이거의 그림을 그려봐. 어떻게 돼? 십자가를 그리고 리뷰. 그림 어떻게 해야 돼? 어림 잡아서. 얘들 어림 잡아서. 손이 어떻게 움직여야 돼? 요거죠. 얘가 작아진다. 0보다. 그럼 미만, 그러니까 음수가 돼야 되면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럼 이거니까 두 개가 보여야 돼. 방향과 위치요. 방향과 위치를 말하는 거야. 첫 번째 A는 뭐야? 볼록한 방향. 위로 볼록이잖아요. 위볼이니까 음수일 거예요. 판별식 D는요? D의 상대. 이것도 생각해요. 판별식 입장에서는 양일 거면 그걸 따로 보는 거예요. 판별식 양수요? 판별식 D도 음수예요. X축과 안 만나잖아요. X축이라는 기준선에 만난다 안 만난다 보시면 이걸 위아래 보면 안 만나고 있어요. 즉 근이 없다. 판별식은 음수하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거 두 개 섞으면 되는 거야. 자, 드디어 19번 풀 수 있어요. 드디어 19번. 문제 뭐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로그가 정의 되도록 해요. 그렇습니까? 그럼 로그의 정의 조건이 뭐였지 일단? 로그의 정의 될 조건 뭐였어? 두 가지였지. 뭔데? 밑 조건과 진수 조건. 자,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이야. 그래서 자, 로그의 정의 조건은 밑과 진수를 둘 다 따져야 돼. 동시에 따져야 됩니다. 아래쪽과 위쪽. 블라블라블라. 그다음에 얘가 정의된대. 로그라는 기호가 말이 돼요. 참 진실이 될 때는 언제일까? 8A가 아니라 48A요? 제 눈이 뜬 거예요. 고마워요. 네. 자, 로그가 정의된 조건 두 개를 따질 때 첫 번째 뭔데? 두 개 중에 하나. 밑과 진수. 밑부터 읽어보자. 그럼 밑을 따지면 어때? 보이는 수 몇이야? A죠. 그럼 밑에 놓인 수는 정직해야 돼요. 0보다 크면서 1이 아니라 좋아요. 자, 이거는 일단 기억을 놓자. 0보다 크고 1은 아닌 거가 A야. 그다음에 진수의 길을 열어볼게요. 그럼 문 열었을 때 진수가 진실이 돼야 돼요. 진수 조건 뭐였죠? 0보다 크다. 따라서 일단 진수는 이 거대한 식인데 이 거대한 식이 0보다 커진다를 지키면 밑과 진수 조건. 그잖니? 근데 얘들아 이걸 해석해야 해요. 얘는 간단하죠. 0보다 크다. 얘는 복잡해 보여요. 하지만 문제의 수식어가 뭡니까? 수식어 문제 써있을 거예요. 맨 앞줄에 모든 x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정의가 된다. 즉 참이 돼야 돼. 이게 진실이 돼야 돼. 뭐를 썼지 아까 얘기했어요. 모든이라는 말이 붙어야 돼. 자, 모든이라는 말 항등식 또는 항상등식 절대 분식 뭔데?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자, 해보자. 어떻게 돼? 평면을 놓으세요. 얘를 y라고 주세요. y는 이거랑 y는 0. y. 그럼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이 크다야 크다. 크다. 얘가 크다. 그럼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그럼 얘는 뭘 의미한다고? 그림을 그려놓고 얘를 해석해봐. 방향과 위치는. 위치는 판별식이고요. 방향은 볼록이에요. A는요 지금 요 A. 아래로 볼록함으로 양식. 오케이. 자, 판별식 D는 부호가 몇인지를 어림해 봅시다. 만나고 있나요 얘랑? 선이 안 만나잖아요. 안 만나는 주소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 오케이. 그럼 두 개를 따져주면 답이 나와요. 보자. 판별식 보자. 그럼 판별식을 살짝 가져오면 0이라고 뒀을 때의 판별식. 이게 0이 된다의 판별식은 네, 짝수 판별식을 쓰면 절반 4a. 자, 그럼 b'의 제곱. b'의 제곱 빼기 ac였나요? 이게 판별식이죠? ac. 그치? 그게 뭐 하면 돼?
얻어진 수가 판별식을 가져온 수가 음수여야 이 그림인데. 너무 작다. 됐습니까? 그럼 이 식을 풀어 헤쳐보자. 어떻게 돼? 이거 16a 제곱이죠. 그럼 16a 제곱 빼기 48a가 작다 0이에요. 양변을 16으로 나누면 양수니까 16으로 나누면 a 제곱 빼기 소리 a가 이거보다 작아야 돼. 하나 이거 16 나누거나 16. 그치? 인수분해 되니 a가? 네. 이거 되는 a죠. 인수분해 되죠. a로 묶으면 a의 a-3 작다 0이에요. 그치? 2차 분식을 풀 때 이 a가 들어있는 해는 작을 땐 사이값이었지? 작을 땐 사이값? 작을 땐 사이값이었어. 0이는 수의 사이값이다. 그럼 결국 뭐가 나오니? 판별식이 음수다를 따지면 a가 0과 3 사이라는 답변이 나와요. 오케이? 자 근데 다 왔어. 우리는 지금 진수 조건을 해석한 거야. 0과 3 사이. 하지만 밑 조건도 따져야 될 거 아니야. 마지막 뭐 해줘야 돼? 밑과 진수 조건에 교집합 해줘야 돼. 교집합은 공통원소는 뭔다야? 자 수직선 그려보자. 자 수직선이야.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그럼 A가 0을 찍고 초과한다. 1은 아니다. 그럼 여기가 밑 조건에 해당하는 A 여러 개야. 근데 진수 조건은 계산을 해보니까 0과 3 사이라는 A의 정체가 나왔어. 그럼 0과 3 사이면 0은 여기쯤에 있고 3은 여기쯤에 있는데 그 수의 사이값은 여기잖아. 그러면 밑 조건과 진수 조건에 겹치는 곳, 공통은 어디예요? 공통이 되는 곳은 여기랑 여기죠. 이해돼요? 따라서 0과의 사이거나 1과 3 사이거나가 공통 A야. 그러면 문제는 정수 A에서 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정수가 없죠. 0과의 사이 하나도 없어요. 네. 딴 게. 여기는요? 한 개. 이 하나 있지, 이 하나. 이 한 개. 그래서 정답이 한 개. 이해됐니? 에라 좀 말을 좀 많이 했지만 생각을 해보자. 이거 원리까지 알아야 된다 암기만 하지 말고 2차 부등식이 된 조건이 이런 게 있었구나. 보일 수가. 오케이? 판별식이 등장한다. 판별식이 등장한다는 말 알아야 돼요. 판별식을 알아야만 0보다 크다는 걸 보장할 수 있구나라는 게 보장하기 위한 그림이에요. 오케이? 판별식이 음수다. 기억하세요. 20번은 집에서 해보시면 돼요. 좋습니다. 쉬는 시간 가지고요. 마지막 항로